그래가지고 제가 원래는 3시에 어디 네. 갈 데가 있었어요. 네네. 갈 데가 있어가지고 이제 점심 먹고 네. 정법전 TV 12시 반 조금 넘어서 끝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후배랑 점심 약속이 있어서 점심 먹고 나왔는데 이 속보를 저희 집사람이 보내줬어요. 네. 카톡으로 보내줬어요. 네네. 근데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직위원 판사, 직위원 부장 판사가 이 어려운 결정을 내려줬는데 사실은 저희 집사람하고 직위원 부장하고 대법원 재판연구원 같이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네. 뭐지?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저한테 그냥 속보 윤석열 대통령 뭐 구속 네. 청구, 구속 취소 청구 인용 여기까지만 보내줬는데 조금 전에 이 펜앤마이크 PD님이 재판부 설명 자료를 딱 보내주셨잖아요. 네네네. 뽑아주셨잖아요. 와 이걸 봤더니 내용이 장난이 아니다. 아니 일단 그 법원이 윤 네네. 대통령 구속 취소를 인용할 거라고 혹시 예상은 하셨어요? 저는 구속 취소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사법부를 믿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는요, 뭐 검찰도 그렇지만 제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제가 판사는 그 법원에서 그 사법연수원 때 판사 15밖에 안 해봤지만 그래도 같은 법조인이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웬만하면은 판사님들의 판결문에 대해서 가타부타간의 이야기를 잘 안 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사법부도 그렇고 공수처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헌법재판소 여러 가지 모습들을 딱 보면서 자괴감까지 느꼈거든요. 그 정도.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직위원 부장은 조금 아는데 그래도 이제 직위원 부장이 완전 엘리트 판사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데 여태까지 모든 그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법 절차가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원칙적으로 따지면 구속 취소가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방송에서도 그렇게 말씀은 드렸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나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 생각에는 윤 대통령 관련해 가지고 사법부에서 정상적으로 판결한 결정한 두 번째 것이다. 두 번째 것이다. 첫 번째 건 뭐냐면은 그 공수처에서 검찰로 넘어갔을 때 그 기간을 갖다 연장해 달라고 검찰이 그랬단 말이에요. 네.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안 된다고 그러니까 부랴부랴 기소를 갖다가 한 거란 말이에요. 네. 안 된다라고 했던 그 결정이 뭐 그게 그렇게 아주 큰 결정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는 첫 번째 결정이었다라고 하면 이번 두 번째 결정은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법리적으로 단순히 윤석열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 대해서 이거를 뭐 이렇게 뭐 석방하느냐 마느냐 그런 걸 떠나가지고 저희 같은 법률가들이 봤을 때 이론적으로 완전히 궁금하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적확하게 이거를 설명을 한 것 같다. 이게 설명 자료를 갖다 보니까 그러면서 참 직위원 부장이 뭐 이래저래 말도 많았지만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가 언제 있었냐면 2월 4일에 있었거든요. 네. 그럼 오늘 며칠입니까? 오늘 3월 7일인가요? 한 달도 넘게 이걸 들고 있었어요. 근데 원래 형사소송 규칙에 따르면은 이렇게 구속 취소 청구가 있으면은 그러면 열흘인가요? 그 기간 내에 빨리 결정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들고만 있어가지고 근데 원래 오랫동안 들고 있는 게 나쁜 시그널은 아니거든요. 이런 경우에 네. 왜냐하면 만약에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 벌써 그냥 탁탁탁 쳐내면 되는 건데 계속 들고 있길래 사실은 혹시나 그런 한 생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오늘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제가 월요일 날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번 주 내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에 대해서 가타부타 간에 결정이 나올 것 같다라고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그런데 저도 까먹고 있었어요. 오늘이 금요일 오후인데 까먹고 있었는데 이렇게 저는 뭐 윤 대통령 개인이 이렇게 뭐 풀려나고 뭐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그 판사님 중에 그래도 제대로 판단하고 제대로 결정하는 판사님이 한 분 계시는구나. 거기에 대한 그 뭐랄까 확인을 했다고 할까? 그것이 참 기분이 좋다 그런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변호사님 말씀을 쭉 들으니까 윤 대통령의 계엄과 이후 국회 탄핵 그리고 그 이후에 압수수색 그 수색 시도, 체포 시도부터 해서 이제 대통령이 구속되고 하는 그 일련의 그 사건들이 주마등처럼 스치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서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일국의 대통령을 법적으로 이렇게 함에 있어서 이렇게 절차부터 해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로 엉망으로 할 수가 있을까? 참, 네, 이 나라가 법치 국가가 맞나 하는 생각 들면서 정말 막 제가 저 역시도 일반 시민으로서도 참 부끄러웠는데 뭐 한번 지금 제 노트북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법조계에서는 이런 의견들, 이런 지적들 많았습니다. 지금 제가 노트 화면 띄워주시면은 유창종 전 검사장 같은 경우가 네네. 대통령 구속 기간 만료됐다. 네네. 즉시 석방해야 된다. 네. 그렇게 했고 그리고 공수처장과 영장 발부 판사들 수사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대통령 불법 구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지금 이 재판부가 대통령 구속 취소 인용한 걸 보면 거의 이거랑 같은 지금 결론 낸 거죠. 유창종 검사장이며 네. 대전고등학교 나왔어요. 네네. 대전고등학교 출신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권순일, 뭐 유창훈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네. 그런데 유창종 검사장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어요.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는 야 유창종이라고 한 검사장이 있구나.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은 에피소드도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인데 그래서 유창종 검사장님이 페북에 저 글을 올렸을 때 저는 깊이 공감해가지고 아예 정법전 TV에서 따로 그 하루를 갖다가 그렇군요. 유창종 네. 그 검사장님 말씀을 갖다가 쭉 그대로 했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대로 그냥 설명을 갖다가 네. 그 정도로 정확한 말씀이세요. 그다음에 그대로 지금 법이 살아서 이제 돌아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제 기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에요. 이게 야 윤석열이라고 한 사람이 대통령인데 저렇게 기본권도 지켜지지 않고 그렇죠. 저런 식으로 하니까 안 됐다. 참 뭐 이렇게 안타깝다.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왜 이게 아니냐면 윤 대통령의 지위가 뭡니까? 대통령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가 된 것이냐? 대통령에 대해서도 재판이 저딴 식으로 진행되는 나라가 됐다는 건데 그 이야기는 뭐냐? 그 김 기자님한테 만약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똑같이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기 시청자들이 지금 뭐 10,000명인지 얼마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네. 이 방송 보는 분들 여러분 계시지 않습니까? 내일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일이라고. 이게 남의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억울하게 그 형사재판에 걸려가지고 기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판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너 그 반드시 잡아넣어야 된다. 너는 무조건 무죄다. 너는 무조건 유죄다. 볼 것도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의 와이프가 재판장이고요. 그렇게 주장해가지고 모임까지 만들었는데 그 모임의 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의 언니가 옆에 배석 판사고요. 그 다음에 내가 회사 사장인데 내가 깜빵 가가지고 그래서 내가 내 자리에서 쫓겨나면 그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사람의 베스트 프렌드가 주심이란 말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내일이라고 생각하시면요. 이게 굉장히 섬뜩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법이 법치주의라고 하는 게 제대로 돼야 만약에 제가 잘못한 일이 있다 그러면 제가 처벌받는 건 당연한 거죠. 하지만 제가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의 거기 올무에 빠져가지고 내가 그런 일 당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우리나라 5천만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일이 내 일이라고 생각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똑같은 일을 당할 수 있다. 자 이걸 갖다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광화문 집회에 나오고 탄핵 반대한다고 외치는 그 숱한 많은 그 시민들, 네네. 보수 애국 시민들, 뭐 윤 대통령을 뭐 신으로 모시고 뭐 신봉해서 그렇게 거리에 나오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일국의 대통령을 저렇게 체포하고 가둬놓고 재판을 할 수가 있느냐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이 분노가 네네. 이 나라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분노 때문에 그 뜨거운 그 마음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렇게 재판부가 대통령 구속 취소를 인용을 하면서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정리한 것들을 보니까 방금 이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 의미 있는 판결 나왔다.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네. 첫 번째 대한민국에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뭐 대통령이라고 해도 결국은 퇴임하면 일개 시민에 불과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기자님 말씀하신 네. 것처럼 그런데 몇십만 명에 되는 사람들이 왜 광장으로 쏟아져 나왔느냐? 전 두 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노. 어떻게 대명천지 2025년에 대한민국에서 저런 식의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가? 그쵸. 거기에 대한 즉자적인 분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깨닫든 깨닫지 못했든 본능적으로 느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이러다가 이렇게 대통령이 쫓겨나가지고 그래 대통령이 적법하게 쫓겨나는 거 저는 돈케요. 저는 오케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대통령이
적법하지 않게 불법적으로 쫓겨나고 새로운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데 그 사람이 이재명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여당이 어떻게 되느냐? 여당의 의석이 190석이에요. 거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느끼지 못 본능적인 잠재적인 공포가 있는 거예요. 저는 분노하고 공포가 이게 결합이 돼가지고 지금 지난 1월 말부터 그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광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언론도 정말 반성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광화문과 여의도 일대에서 탄핵 반대하고 하는 이런 그 시민들의 어떤 이런 그 에너지에 대해서 뭐 광기인 것처럼 막 보도를 하고 그래서 뭐 광란의 시대다? 집회 그렇게 해서 광란의 시대입니까? 광란의 시대니까 나온 겁니다. 그분들이 집회에 나오니까 이게 뭐 광풍이 부는 게 아니에요. 자꾸 언론은 그런 인과를 정확하게 하고 보도를 해야 되는데 네네. 마치 그렇게 집회 나오는 사람들이 아주 나라를 아주 광풍으로 몰아가는 것처럼 하는데 이미 수사기관과 법원과 이런 데서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를 보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속전속결로 처리해놓고서는 정치 권력을 그런 식으로 넘겨버리게 하려고 네네. 자기들이 그 말 그대로 찬탈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나라가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런 분노, 공포 이런 게 이렇게 결합이 된 걸로 이렇게 잘 보도를 해야지 왜 집회 나오는 분들을 그렇게 어디 생각에 하자가 있는 분들이 그렇게 거리 나오는 것처럼 보도를 할 수가 있느냐 그런 것도 사실 지금 너무 많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어쨌든 네. 이게 법은 법이니까 네. 지금 쭉 그 대통령 체포됐을 그때부터 47일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고 네. 그다음에 왜 윤석열 대통령 구속이 취소되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네. 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지금 혹시 준비되어 있나요? 우리 설명 자료도 좀 뭐 중간중간 띄워 주실 수 있으면 한번 쟁점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 좀 해 주시죠. 네. 일단은 그 시간 타임라인을 제가 쭉 정리를 갖다가 했어요. 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말에 이제 서부지법에다가 불법적으로 체포영장 청구해가지고 체포영장이 집행이 되려다가 그 강한 반발에 의해 가지고 집행이 안 되고 다시 또 체포영장이 또 재발부돼가지고 체포영장이 집행이 된 게 이게 1월 15일이었어요. 네.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며칠 된 것 같지도 않아요. 시간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1월 15일이었는데 그날 어땠습니까? 공수처가 새벽부터 득달같이 달려 들어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캐딜락 그 SUV 있잖아요. 에스컬레이드인가? 그것 타고 한남대교 건너가지고 공수처 가서 조사받는 둥 마는 둥 그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한마디 이야기도 안 하셨는데 그게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서울 구치소에 수감이 됐던 게 1월 15일이었어요. 그런데 1월 15일에 그 1월 15일 날 그 체포가 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윤 대통령 그 변호인 측에서 뭐를 신청을 갖다가 했는가? 체포 적부심을 신청을 했어요. 네. 그런데 당연히 서부지법에서는 체포 적부심을 기각을 갖다가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체포하면은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수처가 1월 17일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월 18일에 영장실질심사가 있었고 그리고 1월 19일에 영장실질심사가 1월 19일 날 새벽 3시에 영장이 떨어졌어요. 그게 서부지법에서 떨어졌어요. 차은경 부장판사. 네. 저랑 연수원 동기인데 네. 그래서 지금 많은 젊은이들 포함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지금 구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1월 19일 새벽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리니까 거기에 진짜 그때는 공포를 넘어서 완전히 분노한 그러한 많은 시민들이 서부지방법원을 난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서부지법에서 그 난입했다고 해가지고 수십 명의 그 뭐 젊은이들이나 이런 시민들이 지금까지도 수감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게 1월 19일이었어요. 네. 어쨌든 1월 19일에 구속이 딱 됐는데 구속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때까지는 공수처 관할이었어요. 그런데 공수처가 쓱 밀어넣었어요. 어디에다가 밀어넣느냐? 왜냐하면 윤 대통령을 조사를 갖다가 하려고 하는데 윤 대통령이 조사를 갖다 안 받겠다라고 하고 왜 안 받는가? 내가 봤을 때 공수처에는 수사권이 없다라고 윤 대통령과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은 생각을 했던 건데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중앙지방법원에 지기현 부장판사가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갖다가 했어요. 그렇죠. 그건 좀 이따 있죠. 이야기를 갖다가 네네.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어떻게 했는가? 이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쓱 밀어넣은 거예요. 쓱 밀어넣으니까 그러니까 중앙지검에서 구속기간 연장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서부지법이 아니니까 중앙지방법원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아니다. 구속기간 연장 공수처법을 갖다가 꼼꼼히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구속기간 연장을 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구속기간 연장 못한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요 그때 중앙지방검찰청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했었어야 돼요. 그때 석방을 갖다가 하고 우리는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제대로 된 공소장 쓸 수 없다. 그러니까 일단 석방하겠다. 어쩔 수 없다. 이랬으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이런 망신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냥 무리하게 빨리빨리 그냥 하다가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1월 26일에 네. 기소가 딱 된 건데 원래 구속 기간은 며칠이냐? 열흘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시간부터 열흘입니다. 구속된 기간이 아니라 체포된 시간부터 열흘인데 윤 대통령이 언제 그 체포가 됐다고 그랬습니까? 1월 15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언제까지 이게 그 돼야 된다? 그 기소가 언제까지 돼야 된다? 이거는 24일 밤 12시까지 됐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26일에 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26일에 기소했는가? 원래 그 기간은 그 구속 기간은 10일인데 열흘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빠지는 시간이 있어요. 어떤 시간이 빠지느냐? 체포 적부심에 들어간 시간. 그다음에 구속영장 영장 실질 심사에 그 들어가는 시간, 요 두 가지 시간은 뺀다. 그래가지고 1월 26일에 기소했어도 그 검찰 계산대로 하면은 1월 27일까지는 구속 기간이 남아 있다. 그러니까 구속이 적법하다라고 검찰에서는 주장을 갖다가 한 건데 이걸 어떻게 계산을 했느냐? 체포 적부심이 1월 16일 17시 오후 5시부터 네. 19시까지 딱 2시간 동안 있었거든요. 그런데 검찰에선 이거 하루로 쳐야 된다. 그다음에 영장실질 심사는 1월 18일 오후 2시부터 1월 19일 새벽 3시까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틀이다. 그러니까 1월 24일 24시까지가 영장 청구 기간인데 사흘을 우린 더 쓸 수 있다. 그래서 1월 27일 24시까지다라고 주장을 한 거고 윤 대통령 측은 아니다 그렇게 하면 되느냐 이건 날로 2시간도 하루로 치고 그 다음에 3시간도 하루로 치고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거는 정확하게 시간으로 계산해야 된다. 그럼 시간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체포 적부심에 들어간 시간이 2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영장 실질 심사에 들어간 시간은 13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한꺼번에 이걸 합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체포 적부심에 들어간 시간은 2시간이지만 하루로 쳐도 그래도 그 영장 실질 심사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시간은 13시간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길어봤자 1월 26일 24시까지인데 그런데 아니다. 2시간하고 13시간 합쳐봤자 15시간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1월 25일까지는 그 기소를 했었어야 됐는데 1월 25일 24시까지는 기소했었어야 됐는데 그 시간을 놓쳐서 1월 26일에 그 기소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부적법한 것이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게 선례가 없어요. 선례가 없다. 예, 이래서 그래서 그 계산하는 거는 대검의 지침이 좀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날로 봐야 되는 건지 그다음에 대검의 지침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대검의 지침은 대검의 지침일 뿐이잖아요. 검찰 내부적인 지침일 뿐이잖아요. 네네. 법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명시적인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형사소송의 대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원칙이 있느냐? 의심스러울 때는 검찰한테 유리하게 해석한다. 그게 아니에요. 의심스러울 때는 누구한테 유리하게 그거 한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한테 유리하게 해야 된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날로 계산해서 1월 26일 24시까지인지 시간으로 계산해서 1월 24일 24시까지인지 서로 이게 애매하단 말이죠. 그러면 어느 것이 피고인한테 유리합니까?
이거는 1월 24일까지라고 보는 게 피고인한테 유리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는 그 부적법한 구속이다. 구속 기간이 끝났다라고 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지기현 부장은 그렇게 판단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오늘 재판부는 윤 대통령은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된 거다. 그렇죠. 야, 아니 그러면 일국의 대통령을 불법 구금했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불법 구금한 거죠. 야. 그렇다라고 치면 1월 25일부터는요. 1월 25일 00시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적으로 구속이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월 25일부터면 한 달 넘게 37일 동안에 일국의 대통령이 대통령 관저가 물론 이제 탄핵 소추가 돼서 네. 직무가 정지되어 있긴 하지만 탄핵 소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일국의 대통령이 관저가 아닌 구치소에서 불법적으로 구금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대통령도 이런 식으로 불법적으로 구금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저라고 그런 일 없겠습니까? 기자님이라고 그런 일 없겠습니까? 여기 시청자들이라고 나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들은 진짜 긴장해야 된다. 저 생각 듭니다. 네,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변호사님께서 딱 그 날짜 계산을 다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변호인단, 윤 대통령 변호인단 그리고 이 법조계의 중론도 그동안 이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가장 엄격한 이 해석하는 건 이제 피의자의 입장에 유리하게 하는 거다. 검찰 유리하게 계산하는 게 아니다. 네네. 그리고 그 일선 검찰청에서 이 구속기간 계산에 대해서 혼란이 있어갖고 대검이 이미 다 지침으로 계산하는 방법도 있었는데 그런 걸로 따져 보더라도 이미 대통령 구속기간은 만료된 상태였다라고 하는 게 그 앞서 언급했던 유창종 변호사의 의견이기도 했고 정확한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오늘 재판부도 역시 그게 맞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지금 불법 구금된 거였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기소된 거였다. 네네. 라고 정리가 딱 오늘 나온 거예요. 네.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 이제 대통령 그 구속 취소하면서 한번 그 PDF 좀 이렇게 띄워주시죠. 지금 이게 뭐 첫째, 둘째 해가지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밖의 사정에 의하더라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단을 내렸는데,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가 됐다라고 하는 것도 참 큰 것이고, 그리고 구속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지금 저기 뭐 띄워지고 네. 있는데 네네. 그 밖의 사정에 의하더라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해가지고 네. 쉽게 말하면은 세 번째 쪽입니다. 네. 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수사를 이렇게 쭉 리드했던 데가 어디냐? 공수처란 말이에요. 네. 제가 얼핏 보니까 댓글 보니까 그 오동훈 처장이 이제야 사의를 갖다 표명했다 이런 그 댓글이 있던데 그건 한번 확인을 갖다가 해주시고요. 그런데 오동훈 처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우리 공수처가 그 내란죄는 수사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란죄를 수사할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다라고 본 것이 어떻게 본 것이냐? 직권남용죄는 수사할 수 있다. 그런데 직권남용죄는 내란죄와 관련성이 있는 거니까 직권남용죄를 근거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 내란죄를 수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본말이 전도된 것일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느냐? 윤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죄는 수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란죄를 수사할 수가 없느냐? 공수처법에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쫙 되어 있는데 열거가 되어 있는데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거기에서 내란죄는 없거든요. 네네. 만약에 윤 대통령이 뭐 그걸 갖다가 뇌물죄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뇌물죄는 공수처법에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그런 범죄에 포함이 돼요. 네. 직권남용죄도 수사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이 돼요. 하지만 이거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헌법에는 그 내란죄, 외환죄 말고는 수사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수처는 일단 내란죄는 자기들이 수사할 수가 없는 거고 직권남용죄는 대통령이니까
공수처가 수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수사는 검찰도 수사할 수가 없어요. 검수완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오로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은 경찰이니까 원칙대로 경찰이 수사했다라고 하면요. 저 같은 사람은 사실 할 말이 없거든요. 네. 그런데 공수처가 법을 무시하면서 무리하게 이런 식으로 수사를 갖다가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탈이 난 거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규현 부장판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수사처가 공수처가 직권남용 권리행사죄를 통해 가지고 그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그게 아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가 인지된 거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직권남용죄는 내란죄를 수사하기 위해서 어거지로 끼워 맞춘 거지. 예컨대 내란죄를 수사하다가 직권남용죄까지 딱 드러났다. 그래서 같이 수사하는 것이다. 이거는 말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저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다 보니까 내란죄가 그 뭐 끌려 나왔다. 이거를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공수처에서는 그 직권남용죄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할 권한이 1도 없다라고 하는 거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딱 못 박았네요. 못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세 번째 쪽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판사의 글 보면 세 번째 쪽 보면 공수처법상 수사처의 수사 범위,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첫째, 못 박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공수처가 이 직권남용죄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 만한 증거나 자료도 없다. 그렇죠. 이것도 그냥 딱 못 박은 거잖아요. 오히려 내란죄를 야. 갖다가 수사하다가 보니까 직권남용도 있네 이거지.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직권남용죄 하는데 찾아보니까 어이구 그 계엄을 갖다가 했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야. 이렇게 본말이 전도된 논리를 가지고 쭉 해왔던 게 그게 공수처하고 헌재란 말이에요. 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 부끄러워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근데 검찰도 불법 구금에 책임이 있는 건데요. 제 생각에는 심우정도 옷 벗어야 됩니다. 야. 이거는 오동훈만 옷 벗을 문제가 아니고요. 소름이 쫙 끼치네요. 심우정도 옷 벗어야 됩니다. 네. 저는 기가 어쨌든 막. 그런 그러니까 생각이 듭니다. 공수처, 검찰 그리고 뭐 그 판사들, 특히 서부지법부터 해가지고 이 판사들 정말 소름이 쫙 끼칩니다. 어떻게 이런 수개월 동안 할 수가 있었느냐? 지금 딱 판사가 지금 저렇게 정리하잖아요. 공수처법상 내란죄는 수사 범위 없다. 근데 공수처 대체 뭐 한 겁니까? 오동훈 처장. 심지어 구속영장 청구했던 거 중앙지법에 했던 것도 숨겼다가 들켜놓고서는 이상한 해명 지금 계속해서 좀 꼬이고 있죠. 그리고 수사처, 공수처가 직권남용죄, 윤 대통령 직권남용죄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 만한 증거나 자료도 없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줄 가볼까요? 만약에 이러한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거는 지규현 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거는 윤 네. 대통령 무죄다란 이야기예요. 야, 왜냐하면 왜 무죄냐?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가 있고 없고 그걸 떠나가지고 검찰이 수사 자체를 잘못했기 때문에 무죄다라는. 그러니까 본안에서 공소 기각 가능성? 공소 기각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무죄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야, 제가 딱 떠오르는 사건이 있어요. 네.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옛날에 그 이태원에 버거킹 있었거든요. 거기서 미군의 그 아이들, 그러니까 아버지가 미군인 아이들 2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둘이 그냥 칼 들고 들어가가지고 한국의 젊은 대학생을 칼로 찔러 죽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두 놈이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딱 잡혀왔는데 만약에 그때 검찰에서 두 사람 다 공동으로 기소를 갖다가 하고 판사님 둘 중에 한 놈이 범인인 거는 명확합니다. 그건 객관적으로 명확한 거예요. 둘이 네. 들어갔고 거기서 사람이 죽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판사님 알아서 한 명을 그 살인죄로 처벌해 주세요라고 했으면은 살인죄로 처벌을 했었을 거예요. 처벌이 됐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검찰이 그 중에 한 명만 기소를 했어요. 근데 법원에서 봤더니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닌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 무죄 나오고 기소가 안 됐으니까 무죄가 나오고. 형사재판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거든요. 법이라고 하는 건 진실이라고 하는 건요. 법정에서는 두 종류의 진실이 있는 거예요. 실체적인 진실이 있고 법적 진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체적으로 아무리 어떤 사람이 살인자라고 하더라도 그 검찰이나 그 경찰이 수사를 잘못하고 고문하고 그러면은 그럼 위법 수집 증거밖에 없게 되면은 증거가 없다가 되기 때문에 무죄가 나올 수 있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기현 부장이 맨 마지막에 써놓은 이걸 갖다가 꼼꼼히 잘 읽어보면 어떤 느낌이 어떤 뉘앙스가 확 다가오느냐. 공수처 수사 개판이다. 이렇게 개판인 수사 가지고 기소가 됐는데 이거를 나보고 어떻게 이런 그 야, 걸 가지고 네. 유죄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내란죄 형사 재판에 대해서도 판사가 이런 판단도 지금 내려놓은 거다로 보인다는 거죠. 저는 그런 뉘앙스가 네. 확 다가오고요. 그다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시간 계산 막 이렇게 네네, 했단 말이에요. 저도 급하게 한 거니까 좀 일복 요연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는데 다음번에 다시 한번 제가 네네. 일복 요연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네.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드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날짜로 계산한 게 맞는지 시간으로 계산한 게 맞는지 아리까리하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대법원 판례가 있으면 그 판례대로 하면 되는데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만약에 공수처에서 또는 검찰에서 아니면 더 정확하게는 경찰에서 수사를 딱딱딱딱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했으면 지규현 부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취소해야 된다라고 했을까요? 그 지규현 부장은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고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어요. 대법원 판례가 없으니까, 법의 규정이 없으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판단을 갖다 했을까요? 공수처의 수사가 개판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심정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그러면 원칙대로 가가지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한테 유리하게 해야지. 이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친 것이다. 그런 정말 생각도 듭니다. 네, 정말 소름이 쫙 끼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을까? 지금 그 재판부 설명 자료 세 번째 장 마지막 장 딱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심지어 법원이요 밑줄까지 그었습니다. 이건 네? 우리가 밑줄 그은 게 아니고요. 네, 법원이요. 판사님이 밑줄 그어 놓은 거예요. 지금 이 밑줄 친 거랑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대한민국이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 이거 지금 법원이 언론에 배포 자료에 밑줄까지 이렇게 쳐준 거라고요. 네네.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이 얼마나 컸으면 거꾸로 그죠? 이거 해소해야 된다. 이거 안 하면은 지금 대통령 내란죄로 지금 잡아놓고 형사 재판도 할 건데 이거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 파기 사유 될 수 있다. 상급심에서 지금 이런 것까지 지금 이렇게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우리가 밑줄 친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저거는 법원에서 밑줄을 쳐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결정이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저는 오늘 이 결정을 보고 화들짝 놀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첫 번째 오동훈 그 처장. 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화들짝 놀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지규현 부장판사 31기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이제 그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사람이 누구냐? 정계선이란 말이에요. 정계선이 27기예요. 그 다음에 마은혁은 29기고. 그러니까 가장 막내라고 할 수 있는 정계선 부장판사보다도 지규현 부장판사는 정계선 헌법재판관보다도 지규현 부장판사는 4년 정도 후배인데 사법연수원으로 치면. 네. 그런데 야 후배가 바른 말을 갖다가 하네. 그러면은 만약에 후배가 이런 식으로 용기를 내 가지고 올바른 결정을 했는데 우리 헌법재판소가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어떤 비난을 받을 것인가? 저는 이 결정이 그 조금 있다가 나올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크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식을 거죠.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나온 거. 왜냐하면 윤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심리 절차가 몇 번 있었습니까? 11번 있었어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몇 번 있었습니까? 17번 있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케이스가 중합니까? 윤 대통령 케이스가 중합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요. 뭐 직권남용죄 막 이런 거였다고요. 윤 대통령은요. 내란죄예요. 내란죄가 무겁습니까? 직권남용죄 같은 게 무겁습니까? 비교할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할 때에도 최소한 그 재판을 17번 했는데 윤 대통령 일국의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아가지고 깜빵에 집어넣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재판을 11번 만에 하고 끝낸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헌법재판관이고 우리가 뭐라고 그러는데 니네들이 어떻게 할 거야? 뭐 일반 국민들이 뭐 니네가 할 수 있는 게 있어? 그냥 하려면 해봐. 이런 식으로 마구마구 몰아쳤던 건데 그런데 이런 결정 딱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저는 뭐 그 문영배, 뭐 정계선 뭐 이런 그 재판관들에 대해서는 기대하지 않는데 예컨대 정영식, 조한창 그리고 김복형 재판관 이런 분들은 야 우리 후배 그 판사가 이런 식의 어려운 결정을 했는데 내가 용기를 내지 않으면 되겠는가 이런 생각 안 하면 그렇게 말이 되겠습니까?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비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민주당은 비상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기자들이 몰려가지고 지금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법원이 인용했다. 입장을 내달라라고 하니까 지금 이재명 입장 내지 못하고 긴급하게 최고위를 소집했다라는 말만 하고 들어갔습니다. 지금 핸드마이크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기사도 올라와 있어요. 민주당이 지금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당 최고위 회의 그리고 의원총회도 긴급 소집을 했다. 지금 민주당은 비상이다. 대통령 불법 구금하고 그리고 다음 주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파면 또 하고 번갯불에 콩고 먹듯이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그야말로 폭주했는데 오늘 오후에 재판부가 대통령 구속 취소를 하니까 지금 그야말로 비상이다. 긴급 의총 열고 또 긴급 당 최고위 회의도 개최한다. 긴급. 지금 민주당은 그야말로 긴급 투성이네요. 그래서 여기서 저기 PD님 지기현 부장판사 얼굴 좀 잠깐만 띄워봐 주세요. 지기현? 네. 지기현 부장판사는 네. 이건 제가 칭찬해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칭찬. 그래서 네. 지기현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간단하게 네. 그 소개를 갖다가 해 드릴 건데 네. 그런데 이제 그 준비하는 동안 제가 말씀을 네. 드리면 그다음 그 지금 지기현 부장판사가 이런 결정을 내린 그 배경에는 저는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공수처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작태를 보였다. 거기에 대한 반발감이 정의감이 그 법조인으로서 있었을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윤 대통령은 제가 그 썸네일 그렇게 달았었어요. 윤 대통령은 100% 석방될 것이다. 그 이야기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구속 취소가 될 것이다라는 게 100%였다는 뜻은 아니고 어떤 뜻이었냐.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간이 6개월인데 6개월 이내에 재판이 끝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리 오래 걸려도 지금 1월 15일 날 체포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7월 15일 이전에는 석방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판결이 선고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윤 대통령이 이제 즉시항고가 될 때 즉시항고를 하면 그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그 풀려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어쨌든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이 취소가 된다라고 하면 이 재판은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1심 재판이. 제가 봤을 때 1년도 걸릴 수 있고 이재명 대표 뭐 그 재판한 그런 모습을 갖다 보면 이재명 대표의 간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얼마 걸렸습니까? 26개월 걸렸다고요. 그럼 이 내란죄 재판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2년도 걸릴 수 있고 3년도 걸릴 수 있고 그렇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만약에 탄핵을 각하시키게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윤 대통령에 대한 재판 어떻게 될까? 그게 조금 애매할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내란죄는 소추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참 우리나라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대통령이 재판도 받고 국정도 운영하고 뭐 그런 나라가 되나? 네. 어쨌든 뭐 그런 그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드디어 이제 지규현 부장판사 얼굴 쭉 나왔는데 네. 지규현 부장판사가 74년생이에요. 74년생이니까 그 개원중학교 그 강남에 네. 개원중학교하고 개포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네. 그래서 아마 서울대 법대 93학번일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서울대 법대는 그 98년도에 졸업했는데 재수한 것 같지는 않고 옛날에는 이제 고시 공부할 때 한 5년 정도 다니면서 이제 공부한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리고 사법연수원 31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천지방
법원의 판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울 가정법원, 뭐 장흥지원, 네. 수원지방법원, 재판연구관, 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재판연구관, 그 다음에 지금 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마 그 지규현 부장판사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태어나기는 서울에서 태어났을 텐데 부모님은 아마 호남 분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지기현 부장판사한테 이 사건이 배당됐다고 했을 때 뭐 이래저래 뭐 이렇게 그 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쵸. 그런데 제가 조금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아는 지기현 부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제 예상이 맞았던 거고요. 그 다음에 판사가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이 유능하냐 유능하지 않느냐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네. 하나의 그 징표 같은 것들이 있는데 지기현 부장판사가요 재판연구관을 2번을 냈어요. 그러니까 평판사일 때도 재판연구관 하고 부장판사일 때도 재판연구관을 하고 이거는 굉장히 법원에서 유능한 인재다라고 인정이 되니까 가장 중요한 자리인 재판연구관에 평판사일 때도 하고 부장판사일 때도 하고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게끔 이렇게 제대로 된 그 결정을 진짜 간만에 대한민국 법원이 어떻게 이렇게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간만에 제대로 된 결정이 내려진 것 같아가지고 뭐 아주 반가운 마음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막 긴급이에요. 긴급 최고위 뭐 긴급 의총 열고 그리고 김동연 경기지사는 내란 우두머리의 구속 취소 판단에 강한 유감이다. 상식 밖의 일이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절차상의 엄정함을 내세우면서 내란이라는 범죄의 중대성을 간과한 것은 아니냐. 이렇게 입장을 짤막하게 냈어요. 이분 지금 뭐라는 겁니까, 그죠? 그거는 지금 재판부 설명 자료를 안 봐서 그래요. 그 다음에 김동연 지사가 뭐 이렇게 아주 뭐 부총리까지 하고 대단한 커리어를 갖고 있지만 법조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 같은 사람이 봤을 때는 지기현 부장판사 재판부 설명 자료 쭉 읽어보면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된다?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 이야기거든요. 네.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게 보여지는 그러한 사람한테 어떻게 내란죄 우두머리라는 이야기를 지금 뭐 이제 기소가 막 됐을 뿐이고 그 기소 자체가 위법한 기소, 구속은 위법한 걸로 이제 어느 정도 결정이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소도 위법한 기소 아니냐 이렇게 판사가 의심하고 있는데 이게 뭐 유죄 추정의 원칙입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참 희한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대통령이 하는 건 다 유죄 추정입니까? 그다음 제1당의 대표는 무조건 무죄 추정이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은 검찰을 향해서 즉시 항고하라. 지금 그러고 있네요. 시작했네요. 법원의 지금 결정으로 바로 석방되는 게 아니다. 대통령이 즉시 7일 내 즉시 항고할 수 있고 항고하지 않을 때 석방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된다. 따라서 검찰은 지금 즉시 항고하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네요. 검찰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맞긴 맞죠. 지금 이거 항고를 하지 않아야 대통령이 석방되는 거죠? 그런 것 즉시 같아요. 석방은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네. 지금 형사소송법 97조에 보면요 사항에 이러한 경우에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구속 취소 결정이 나면은 석방되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가? 전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은 들거든요. 지금 대통령 변호인단의 석동현 변호사가 입장을 냈습니다. 법원의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 항고 제도는 이미 2011년도에 위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번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제도 역시 위헌이 분명하므로 검찰은 즉시 대통령을 하라고 지휘를 함이 마땅하다. 그래서 저는 논리적으로는요 이렇게 구속 취소 결정이 났으면 일단 석방을 한 다음에 검찰은 즉시 항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즉시 항고를 해가지고 고등법원에서 이 결정이 뒤집혀지면 그때 가서 다시 구속을 할지라도 구속 취소 결정이 나왔으면 먼저 석방이 되는 게 맞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일들도 굉장히 드문 일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선례가 어떤 건지는 좀 찾아봐야 되는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법무부가 듭니다. 입장을 냈습니다. 즉시 항고하면 윤 대통령 석방 안 된다. 검찰 결정 기다리는 중이다. 네네. 라고 하는 게 지금 법무부에서 방금 한 줄짜리 입장 나온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랑 이어지네요. 네네. 그런데 저 어쨌든 제 그 정리를 하면 지금 검찰이나 법무부나 이제 그러한 그 이야기들인데 과연 그게 논리적으로 맞냐? 이거 그 거기에 대한 의문을 제가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민주당 이재명은 지금 비상 멘붕이다. 구속 주도돼 가지고 의견 수렴 뒤 입장 내겠다라고 하면서 기자들이 몰려서 한마디만 해주세요 이런데 말을 못합니다. 지금 긴급 비상이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현명한 결정 환영한다라고 입장 내면서 공수처 위법 영장 책임져야 한다. 그래서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만약에 그 날짜 계산, 숫자 계산만으로 이게 숫자가 뭐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잘못됐기 때문에 석방이다. 여기서만 딱 끝났으면 그러면 뭐라고 할 말이 있을 텐데 그런데 지금 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설명 자료의 논리는 뭐냐면은 그것도 그거지만 더 근본적으로 더 원천적으로 공수처에는 수사권이 없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내란죄가 이게 되는가? 거기에다가 지금 여러 가지로 계속 타도처럼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홍장훈 메모가 어떤 것인가? 거기에다가 어제 오늘 계속 나온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곽종근의 말이 오염된 것이다. 그렇죠. 그다음에 곽종근이 사실 제대로 말을 못했어요. 곽종근 저기 헌법재판소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헌법재판관들이 곽사령관 증인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제 자술서를 보십시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제 자술서를 보십시오. 이랬단 말이죠. 만약에 그 자술서를 자기가 직접 썼고 그때 똑같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걸 그대로 풀었으면 자술서를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다 말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자술서라고 하는 게 쓰기는 홍장원이 자기가 이렇게 그 썼겠지만은 누군가가 불러줘서 쓴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의심 그때부터 했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재판이 제대로 진행이 되는 것인가?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내란죄가 맞는 것인가? 그렇다라고 하면 윤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이 이 정도 가지고 얼렁뚱땅 대통령을 탄핵시킨다라고 했을 때 그게 그 말이 되는 것인가? 중요한 건 뭐냐면은 헌법재판소에서 만약에 대통령을 탄핵한다고 쳐도 탄핵 인용 결정을 한다고 해도 대통령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거 하고 부적법한 불법적인 구속으로 인해 가지고 그 석방되어야 한다 해 가지고 석방되는 것하고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결정은 진짜로 핵폭탄 같은 그러한 결정이었다.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참. 네. 아니 심지어 문재인 청와대에서 정무수석했던 전병헌 전 의원도 아니 어떻게 민주당 미친 거 아니 이재명 민주당 미친 거 아니냐? 어떻게 곽종근 전 사령관을 어떻게 계엄 직후에 민주당 의원들 유튜브에 출연시켜가지고 진술을 그렇게 받고 해갖고 왜 국민들로 하여금 의심살 짓을 하느냐? 의심살 짓 하는 것부터가 잘못된 거라고 아니 전병헌 전 의원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그렇게 해온 겁니다. 그러고 지금 곽종근 그 진술에 대해서도 오염됐다고 생각하는 거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끔 만든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그때 문영배 재판관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어떤 의미 있는 말을 했느냐. A4 용지를 딱 들면서 내가 내 맘대로 하는 거 아니다. 뭐가 그렇죠. 있다고 그랬습니까? 대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짜준 대로 한다. 그런데 지금 이 정도 딱 되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헌법재판 탄핵 심리만 대본이 있는 걸까? 그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 계엄이 발령되고 그 직후에 계엄이 해제가 된 직후에 아주 커다란 큰 의미의 헌법재판소는 그 안에 들어가 있고 더 큰 의미의 대본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 대본 안에 홍장원 메모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누구야 그 곽종근의 그 진술도 뭐 양심선 이른바 양심선언도 네. 들어가 있고 오동훈의 공수처도 들어가 있고 그랬던 것이 아닌가? 제가 봤을 때는요 그 곽종근의 그러한 그 양심 선언이 언제 있었습니까? 12월 5일 날 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얼마 전이냐? 90일 정도 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100일도 되기 전에 명명백백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태까지 우리 모든 국민들이 이상하다, 희한하다, 의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아마 그 다 이제 드러날 일이 그 다 이제 그 수면으로 그 떠오를 그 날이 조만간 올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그리고 정말 공수처는 그리고 오동훈부터 해가지고 수사 대상이다. 오동훈의 미래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겠어요. 지금 어떻게 이런 짓을 저지를 수가 있냐? 오늘은 또 이런 일도 있었거든요. 지금 제 노트북 화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얼마나 열받았으면 주진우 의원이 우리가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냐? 오동훈 직을 걸어라.
라는 그 영화 타짜의 대사까지 인용해가지고 공수처의 거짓말이 또 드러난 거에 대해서 격앙된 반응을 오늘 이렇게 드러냈는데 이겁니다. 무슨 일이 또 드러난 거냐면 오동훈이 했던 얘기 읽어드릴게요. 지난달 25일 국회 내란국조특위 증인으로 출석해서 오동훈 공수처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중앙지법에 영장 청구할 때는 여러 피의자가 관련돼 있고 특히 그중에 이상민 전 행안장관의 주소지가 강남구라서 중앙지법을 관할로 했다. 이후에 개별적인 피의자들을 상대로 체포영장 청구할 때는 다른 법원을 이용하게 됐다. 하지만 오동훈 공수처장 해명과 달리 윤 대통령만을 피의자로 적시한 영장인데도 오동훈 얘기대로 하면 주소지 관할인 서울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에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네네. 공수처는 형소법 110조를 준수하라는 단서, 책임자 승낙을 받은 이후에만 집행할 수 있다 등의 이런 단서를 단 중앙지법 압수수색 영장으로 지난해 12월 27일에 집행에 나섰다가 경호처가 형소법 110조를 내세워서 안 된다고 하니까 가로막혔습니다. 그러니까 사흘 뒤에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 그리고 그 당시 서부지법 판사는 형소법 110조 예외가 가능하다고 적시한 영장을 발부했다. 이게 지금 또 쫙 드러났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저기 네. 아무리 제가 공수처법을 읽어봐도요. 네. 서부지방법원은 관할권이 없습니다. 음. 이건 명백한 거예요. 왜 그런가? 서부지법 같은 중앙지법 이외의 그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려면 그건 어떤 그 경우이냐? 공수처법에 명백하게 나와 있는데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만 중앙지방법원 이외의 법원에 관할권이 있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공수처가 직접 기소권을 가질 수 있는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그 피고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 그러니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요, 내가 검찰총장 해봤으니까 내가 검찰총장 무지하게 알아. 검찰총장 내가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어라고 하면서 나는 대통령하고 검찰총장을 그냥 그거 할 거야, 겸직할 거야. 이러고 있었으면 그러면 돼요. 그러면 되는데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입니까?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부지법에는요 관할권이 없어요. 그거를 오동훈 처장이 판사 출신인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야. 당연히 알았다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무리하게 서부지법에다 청구했을까요? 그건 뭐냐면은 중앙에다가 압수수색 영장도 중앙은 그야말로 바늘 하나 들어가지가 않더라. 압수수색 영장도 안 들어가는데 근데 어떻게 체포영장을 갖다가 할 수 있겠습니까? 오동훈이 들고 있는 거냐 바늘이에요. 그런데 중앙지방법원에다가는 이 바늘 가지고도 중앙지방법원을 뚫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체포영장은 단순히 벽 두께가 요만한 게 아니고 그 공수처 그 압수수색 영장의 벽 두께가 1cm라고 치고 오동훈이 가지고 있는 바늘로 그걸 뚫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바늘이 꺾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체포영장, 구속영장은 그 두께가 1cm가 아니라 1m짜리라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뚫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서부지방법원은 벽이 종이 쪼가리라고요. 그러니까 저 요만한 바늘 가지고도 술술 뚫리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알면서 그거 갖다가 위법하게 법을 위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거냐 하고 그 다음에 서부지방법원도 알았을 거예요. 우리가 그 공수처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라고 하는 거를 서부지방법원의 판사들도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심지어 서부지법 판사가 영장 발부할 때 네네. 이유도 안 달고 그냥 한 줄짜리로 그냥 해갖고 하는 것도 되게 열받더라고요. 그게 왜 그랬을까요? 그 열받을 일이 아니에요. 그게 왜 그랬을까요? 할 말이 없으니까. 원래 혀가 길어지면요 꼬투리가 잡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겠고 내가 봤을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어 끝 이렇게 해버리면 열은 받지만 그게 뭘 잘못했지 도대체 저 판사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판사가 내가 잘났답시고 몇 조에 따르면 어쩌고저쩌고 몇 조에 따르면 그렇게 하면 이것도 틀렸네 이것도 틀렸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냥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어 보인다 끝 해버리면 할 말은 없잖아요. 열은 받지만 할 말은 없지 않습니까? 그게 그거였단 이야기예요. 그 유창종 전 검사장이 입장을 참 내지 않는 분인데 현안 관련해서 근데 이분이 입장을 낸 그 글 제목 한번 읽어드릴까요? 지금 노트북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미리 누워버린 법률가들 대신 사법 영웅을 기다리며
라는 제목의 글이었어요. 그러니까 네네. 지금 변호사님께서 방금 말씀해주신 거를 그냥 그대로 쭉 읽어도 요약이 되네요. 뭐냐면 공수처가 공수처법 제31조에 따라서 서부지법에도 공소 제기할 수 있으니 재판 관할이 있고 수사 관할도 있다고 주장하나 이 규정은 명문상 공수처가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에 관한 것이지 이번 사건처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다. 또 법원 판사들을 향해서도 판사가 영장을 발부한다고 해서 없는 수사 권한과 기소 권한이 생길 수는 없다. 공수처와 영장 발부 판사들도 대통령 불법 구금 책임의 공범이 될 뿐이다. 네네. 야, 공범이 될 뿐이라고 딱 저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셨네. 아니 저게 적확한 말씀이에요. 저게 정답이고 저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거를 누가 자초했습니까? 네. 공수처가 자초한 거예요. 공수처가 뒤로 싹 빠져 있고 우리는 뭐 이런 여기에 대해서 권한도 없지만 능력도 없다. 그러니까 알아서 잘 하시오라고 했으면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가장 크게 도와준 사람이 오동훈 처장이에요. 오동훈이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과 오동훈이 환상의 복식조였던 거네요. 뭐 이재명까지는 모르겠고 오동훈 처장이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공수처는 중간은 갔었을 거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공수처장과 영장 발부 판사들 수사가 필요하겠네요. 지금 이렇게 말씀 쭉 정리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민주당이 긴급 의총도 열고 했는데 지금 입장이 나왔네요. 속보로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입장 읽어드릴게요. 내란 숙의 윤석열 석방이 웬 말인가? 검찰은 즉시 항고하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즉시 항고하라. 지금 이게 검찰을 그야말로 또 이렇게 막 압박을 하는 거네요. 지금 민주당은 또 즉시 항고하라면서 또 검찰을 향한 압박을 또 최대치로 이렇게 또 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이 구속 취소가 돼서 석방되게 생겼으니까 지금 민주당은 비상 긴급이다. 그리고 검찰을 최대치로 압박하면서 즉시 항고하라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방 진행하면서 그 대통령 구치소일 때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소식 전해지는 것도 좀 취합을 하려고 했는데 딱히 여러분께 어떤 중대하게 전해드려야 할 어떤 그런 것들은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법조계의 반응, 그 다음에 정치권의 반응 정도 요약을 쭉 해봤습니다. 정리를 해드려봤습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도 입장을 냈는데 그게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네, 법원이 공수처의 위법 부당한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집행에 대해 잘못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공수처장을 비롯해서 공수처 관계자들은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검찰이 항고해서는 안 된다. 검찰이 즉시 항고한다면 국민에 대한 인권 옹호 기관으로서의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다. 법원이 피의자의 인권 보호와 불구속 수사 원칙에 따라 엄격히 해석을 했는데 검찰이 즉시를 항고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동욱 수석 대변인 논평을 내서 헌법재판소 역시 평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무리한 법적 해석과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헌정 질서를 훼손한 요소는 없었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대한민국 법치, 민주주의가 더 이상 왜곡되지 않도록 바로잡아야 한다. 헌법재판소 역시 평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하고는 입장을 지금 국민의힘 대변인이 냈는데 저는 네. 지금 헌법재판소요 변론 재개해야 됩니다. 변론 제기해야 된다. 왜냐하면 11번 해가지고 대통령 쫓아내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헌법재판소가 어디 있습니까? 더군다나 홍장훈 메모는 완전히 그야말로 메모가 그냥 그 조폐공사처럼 메모를 갖다가 막 그냥 찍어내는 겁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무슨 뭐 짜장면 가닥 같은 거 갖고 뭐 옮겨 적었다고 얘기를 하고 그죠? 아니 그 다음에 그 곽종근 다시 한번 나와야 됩니다. 곽종근 나와가지고 과연 누가 뭐라고 그랬는가. 그 다음에 사실은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정법전 TV 했었잖아요. 네네. 그때 그 부승찬 의원이 변호사랍시고 딱 소개해 준 사람을 만나보고 곽종근 사령관은 허걱했을 거예요. 황당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완전히 그냥 뭐 민주당에 착 붙어가지고 그 간첩들 변호하고 그랬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곽종근이 간첩입니까? 간첩 변호한 변호사한테 변론을 갖다가 받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곽종근 사령관은 대한민국의 특전 사령관이었잖아요. 네. 얼마나 중요하고 영예로운 직책입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자신과 군과 특히 특전사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정확한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그게 국민에 대한 도리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곽종근 사령관이 만약에 뭐 나중에 사면받겠다 이런 생각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이야기해가지고 윤 대통령이 과연 내란죄가 맞느냐 틀리냐. 윤 대통령이 내란죄가 아니면요 자기도 내란죄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윤 대통령이 내란죄가 무죄라고 하면 자기도 무죄가 될 텐데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처신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헌법재판소 변론이 재개돼야 될 것이다. 그 생각합니다. 네, 참 그렇습니다. 네, 헌법재판소 변론 다시 재개해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뭐 보니까 일단 정리되는 거는 지금 방금 변호사님께서도 수차례 말씀하신 대로 다들 일단 검찰만 쳐다보고 있네요. 공수처도 지금 지들이 잘못한 거에 대한 입장은 당연히 없고 검찰 항고 기다리는 중이다. 즉시 항고 검찰의 즉시 항고 여부 지켜보겠다. 그 네네. 정도가 지금 공수처가 낸 입장이라고 하고요. 법무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검찰 결정 기다리는 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 또 민주당은 내란 세력 발호 우려가 있다 이러면서 지금 지기현 판사의 구속 취소는 법치주의의 신뢰를 저해한다. 좀 뭐 이러고 있네요 또. 근데 지금 네. 그 좀 있으면 나올 게 있잖아요. 그게 뭐가 나옵니까? 3월 26일에 이재명의 선고. 그 항소심 네. 판결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 항소심 판결에도 이 결정이 영향을 미칠 거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는요 하루하루가 지금 속이 바짝바짝 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뭐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빨리 나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항소심 판결이 나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인용 나온다라고 치고 빨리 대선이 나오고 그래서 모든 절차를 다 막아버리고 그게 그 본인이 생각하는 시나리오고 본인이 생각하는 대본이었을 텐데 굉장히 큰 그 핵폭탄 같은 것들이 그러네요. 오늘 이제 터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즉시 항고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서울 고등법원에서도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지기현 부장판사가 한 논리를 깰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과연 쉬울까? 저는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자기 이 재판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빨리빨리 서둘러 갖고 대선 치러서 대통령 되려고 하면서 그냥 막 공구리를 막 그야말로 쳤는데 네네. 오늘 지기현 부장판사가 그 공구리 치려고 하는 거에다가 폭탄을 그냥 다이너마이트를 그냥 꽂아버린 거네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에 이런 판사님도 계시다.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살아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끝으로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네네. 지금까지 쭉 드러나는 것만 놓고 봐도 오동훈 공수처장은 수사받고 처벌받지 않을까요? 허위공문서 작성죄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국민의힘에서 직권남용 구속죄를 걸었었어요. 네. 그래서 그게 가능할까? 그런데 음. 오늘 이 내용대로라고 하면 그러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그 서류 같은 거 뭐 이렇게 대충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법적으로는요. 예컨대 법적으로는요. 그 제가 빵 하나 훔쳐 먹어도 뭐 빵 하나 훔쳐 먹을 수 있지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엄격하게 따지면 그 절도죄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람한테 쥐어박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럴 수도 있지 뭐 어른이 뭐 지나가는 애 꿀밤 하나 먹일 수 있지 법적으로 따지면요 그게 폭행죄도 될 수 있고 상해죄도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허위공문서 작성죄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한 그러한 범죄가 된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빨리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다. 검찰이 지금 처벌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전해진 소식이 뭐가 있었냐면 네네. 이번에 이제 그 주진우 의원한테 대통령 서부지법에 청구하기 전에 그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없다 이렇게 그 서면 질의에 답변을 보냈는데 네네. 그거가 아닌 게 드러나니까 공수처가 뭐라고 그때 해명이랍시고 내놨냐면 그 서면 답변을 한 직원이
법조인, 공수처 법조인이 아니고 다른 부처에서 파견돼 온 공무원이 네네. 어수룩하게 좀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좀 미비한 점이 있었어.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는데 네네. 검찰이 지금 공수처에다가 그 작성한 사람 이름 대라고 네네. 특정해서 다 그거 피드백 달라고 그렇게 네. 했다고 하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하면 못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왜냐하면 지금 공수처가 얼마나 엉망이냐면 공수처 처장이 있습니다. 차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부장검사 몇 명 있는 줄 아세요? 6명이 있어야 되는데 딱 꼴랑 2명밖에 없어요. 형사 4부장이 수사기획관을 겸직하고 있을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아마 수사 4부장이 그거 아마 만들었을 거예요. 그것도 거짓말일 거라고 저는 느낌이 오는데 누가 됐는지. 근데 예컨대 그러니까 검찰이 딱 특정하라고 한 거예요. 그 답변한 사람. 그러니까 만약에 네. 오동훈 처장이 딱 보니까 정혁진이가 제일 어리버리해. 그러니까 파견 직원이야. 야 그러니까 야 정혁진이 네가 하라고 해라. 그러면 제가 알겠습니다. 처장님 제가 했다고 다 뒤집어 쓰겠습니다라고 할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안 했는데 왜 나한테 합니까? 내가 그쵸. 나 지금 무서워 죽겠는데. 벌 받게 생겼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도 그냥 직자적으로 나온 그냥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한 그런 답변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공수처를 가장 강력하게 공격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국민의힘에서 모든 국회의원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그 공수처를 공격하는 사람이 부장검사 출신의 주진우 의원이었잖아요. 그쵸. 그러면 주진우 의원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데 그 파견 직원, 법률 지식도 없는 파견 직원이 알아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조치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그거는요 말이 안 되고 부장검사, 차장, 처장 다 한번 보고 회의해가지고 야 주진우가 이런 거 물어봤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이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갔지. 뭐 그게 말이 됩니까? 그때 우리가 다 뭐 영장 집행하느라고 우리 수사팀도 다 나가 있어갖고 파견돼서 온 타부처 직원이 그렇게 답변을 보냈어. 그러니까 좀 미비한 점이 있었는데 그건 미안해. 이제 이런 식으로 해명한 건데 네네. 택도 없는 얘기라는 거죠. 그다음에 제가 아직도 지금 화가 나는 거는 네, 그래놓고 뭐 했습니까? 한우 구워 먹었잖아요. 그렇죠. 와인도 먹고 5명이서 네, 45만 원어치 먹었다고 그랬어요. 네. 그럼 1인당 9만 원 아니었겠습니까? 와인 빼고 네. 어떻게 그런 그 처신을 할 수 있었는지 참 이해가 되지가 않는다, 납득이 되지가 않는다 그런 생각 듭니다.